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뢰를 노리는 그림자가 주변에 숨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사기꾼들에게 잃는 돈이 무려 1조 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제 소중한 지인 김순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믿어온 동네 친구에게 전 재산 7천만 원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함께 꿈을 키우자던 그 친구는 돈을 챙긴 뒤 연기처럼 사라졌죠. 30년 우정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난 순간, 김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잘못 봤나?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나? 여러분, 이 비극이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런 아픔과 배신의 고리를 영원히 끊을 비밀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단번에 꿰뚫는 3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조차 처음 알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자,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잠깐, 여러분의 손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소중한 지식을 전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함께 진짜 본성을 파헤쳐 봅시다. 세상은 겉모습, 말투,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건 커다란 함정이에요. 그런 외적인 껍데기는 누구나 쉽게 위장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3가지 방법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사람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눈빛과 얼굴의 미세한 떨림입니다. 말과 행동은 연극이 될 수 있지만 눈빛과 순간적인 표정은 마음의 알몸을 감추기 어렵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오래된 속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과학이 이걸 증명했거든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눈동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때 눈꼬리에 잔주름이 잡히고 눈이 부드러운 초승달처럼 휘어지죠. 이걸 진짜 미소라고 불러요. 하지만 억지로 웃을 때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정지해 있죠. 궁금하시죠? 지금 거울을 꺼내 억지로 웃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웃어보세요. 두 표정의 눈빛,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대화 중 시선을 자주 피하는 사람, 눈여겨보세요. 물론 낯가림일 수도 있지만 특정 주제 예를 들어 돈이나 약속에서 눈을 돌린다면 그건 빨간 경고등이에요. 반대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조심해야 해요. 일부 사기꾼들은 신뢰를 얻으려고 과도한 아이 컨택을 연출하죠. 자연스럽지 않은 눈맞춤. 반대로 지나치게 강렬한 눈맞춤을 시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한 아이 컨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과도한 눈맞춤은 오히려 의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표정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미세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감정이 0.3초도 안 되는 찰나에 스쳐가는 얼굴의 움직임이죠. 세심히 보면 잡아낼 수 있어요. 누군가 기쁜 척 웃는데 눈썹이 살짝 찌푸려진다면? 그건 가면 뒤에 진심이 새어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빛과 표정만으로 사람을 완벽히 읽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어떤 교활한 사람들은 눈빛마저 조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열쇠는 일상 속 사소한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이영호 할아버지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최민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부드러운 말투, 해박한 지식, 모두를 매료시키는 매너.
누구나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직원이 실수로 최민수의 커피를 늦게 내오자 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직원에게 이따위로 일하면 평생 바닥에서 기어 다닐 거야 라며 모욕을 퍼부었죠. 이영호 할아버지는 그 순간 최민수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뭐일까요?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뿌리 깊은 진실이에요. 권력자나 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선 누구나 웃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식당 직원, 택시 기사, 청소 노동자, 어린아이, 노인 같은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짜증을 내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들은 지금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친절한 척할 뿐,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목할 행동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그냥 까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시간과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무의식적 신호입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과 신뢰의 상징이에요. 반면 자꾸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을 안 맞추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서도 똑같이 무책임할 가능성이 높죠. 대전의 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영숙 할머니는 지역봉사단체에서 만난 이지훈이라는 사람과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복지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지훈은 2달 동안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았고 늘 40분에서 1시간씩 늦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지훈이 절호의 투자 기회라며 큰돈을 맡기라고 했어요. 다행히 최영숙 할머니는 단호했죠.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맡겨? 결국 밝혀진 진실은 이지훈은 여러 어르신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어요. 세 번째 행동은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죠. 늘 계산을 떠넘기는 사람, 이런 단위까지 따지는 사람, 과시하듯 돈을 뿌리는 사람, 이들의 행동은 내면을 말해줍니다. 자,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 하나. 인천의 박미경 할머니는 동네 이웃 정우철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정우철은 늘 오늘은 내가 쏜다 며 호기를 부렸지만 막상 계산할 땐 지갑을 깜빡했네? 다음에 내가 낼게 라며 슬쩍 빠져나갔죠. 처음엔 실수로 여겼지만 5번이나 반복되자 박미경 할머니는 의심을 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우철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투자 사기를 벌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해요. 돈에 대한 태도는 사람의 본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을 유심히 보세요. 그건 큰 돈을 다룰 때의 패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에요. 친구와 밥을 먹을 때 늘 계산을 미루는 사람, 1,000원까지 꼼꼼히 따지는 사람, 돈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사람, 이들은 인격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 실수에 대한 반응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엔 엄격하면서 자기 실수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보신 적 있죠? 이런 이중잣대는 그들의 이기심과 불공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광주의 황진수 할아버지 사례, 정말 눈여겨볼 만해요. 황진수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실 때 같은 방 환자가 실수로 할아버지의 소중한 시계를 떨어뜨려 망가뜨렸어요. 그 환자는 즉시 사과하며 새 시계를 사줬죠. 그런데 며칠 후 황진수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 환자의 책을 물에 빠뜨렸어요. 사과하자 그 환자는 돌변했어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당장 배상해.
라며 고함을 쳤죠. 그 순간 황진수 할아버지는 그 환자의 위선적인 본성을 꿰뚫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도 본성을 드러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는 사람과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진정한 동료는 위기에서 빛을 발해요. 충격적인 통계 하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85%의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평소의 가치관을 쉽게 버린대요. 평소 정직이 최고라고 떠들던 사람도 자기 이익이 위협받으면 그 원칙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방식도 단서예요. 여러분 앞에서 남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들은 99%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험담하고 있을 거예요. 제주의 오순옥 할머니 사례, 정말 교훈적이죠. 오순옥 할머니는 새 이웃과 친해졌는데 그 이웃은 만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 흉을 봤어요. 저 집은 돈이 없어서 허덕인다더라. 저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버린 거야. 처음엔 친밀감이 느껴졌지만 어느 날 오순옥 할머니는 그 이웃이 자신에 대해 똑같이 험담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자, 지금까지 눈빛과 표정, 일상 속 사소한 행동, 약자에 대한 태도, 약속 지키기, 돈 다루는 방식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진짜 보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다음 부분에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세 가지 열쇠 눈빛과 표정, 일상 속 사소한 행동,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을 모두 손에 쥐셨죠. 이 비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가려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잠깐 멈추고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흔들릴 때 이 방법들로 그들의 진짜 얼굴을 단번에 알아챈다며? 그 짜릿함,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지식을 삶에 녹여내는 마지막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았습니다. 첫째,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세요.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0.3초 미세 표정의 숨은 진심을 캐치하세요. 진실은 얼굴에 먼저 새겨집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행동을 주목하세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 돈을 다루는 방식, 실수에 대한 반응,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기 모든 게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을 지켜보세요. 스트레스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아무리 교묘한 가면을 쓴 사람도 그 본성을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이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뿌리내릴지 지금부터 그 비법을 드릴게요. 핵심은 관찰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날카롭게 살피세요.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 식당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구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어기는 사람, 돈 계산에서 늘 빠져나가려는 사람 이런 단서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려줍니다. 일본 심리학자 호카와 박사의 세 번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그 사람을 최소 3번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보세요. 첫 만남에선 누구나 빛나는 가면을 쓰지만 세 번째 만남쯤엔 그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주의 오순옥 할머니, 손자에게 배신당했던 그분을 기억하시죠? 오순옥 할머니는 그 사건 후 동네 친목 모임에서 만난 이웃 한수민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어요. 한수민은 처음 두 번의 만남에서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죠. 할머니, 저한테 맡기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라며 큰 소리쳤어요. 하지만 오순옥 할머니가 조금 더 지켜봤다면 세 번째 만남에서 한수민이 약속 시간을 어기고 동네 상인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포착했을 거예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첫인상에 속지 말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땐 6개월 규칙을 꼭 적용하세요. 큰돈을 맡기거나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최소 6개월은 그 사람을 지켜보세요. 6개월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면을 유지하기 버거운 시간이에요. 인천의 박미경 할머니가 이 규칙을 알았다면 정우철의 사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의심스러운 신호가 포착되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고 상담하세요.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고립시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데 도사해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안전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정리해 볼까요? 첫째, 눈빛과 표정을 읽으세요. 둘째, 일상 속 행동 약자에 대한 태도, 약속, 돈, 실수, 험담들 관찰하세요. 셋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진짜 고수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은 뭘까요? 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 받은 기분이었죠. 예전엔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들의 행동을 먼저 살피게 됐어요. 부산의 이영호 할아버지가 최민수의 본성을 깨달았듯 저도 이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가면을 썼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지식은 제 마음의 평화를 지켜줬고 소중한 인연을 가려내는 데 나침반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상상해 보세요. 그 변화,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의 가치는 단지 사기를 피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을 알아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데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물, 최영숙 할머니의 단호함, 오순옥 할머니의 배신 비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지만 현명한 관찰로 우리는 진짜를 가려낼 수 있다고요. 이 지식은 여러분의 행복,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예요. 진심으로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더 이상 사람을 잘못 보고 가슴 아픈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지금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엔 건강한 인간관계를 뿌리내리는 비법을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사람을 판단할 땐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한다. 세상엔 빛나는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명한 선택으로 그 인연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사람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